요 식에서요. 잘린 선분의 길이가 8이다 라고 했어요. 8은요. 만들어 볼까요? 절대값 1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하니까는 13 플러스 r의 제곱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r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는 루트 자 r의 제곱에다가 얘는 몇 한 거랑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9 한 거랑 똑같죠. 양변 뭐한다? 제곱합니다. 그래서 결국 r의 제곱은 몇이 됐다? 25가 됐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5.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두근의 합과 곱,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야? 두근의 차 공식이니까 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만약에 차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z값 2개 구해서요. 빼서 8 나와 이렇게 식을 놓고 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한번 풀어드려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요 3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자, 구와 평면의 교선은 자, 그림 보니까 구하고요. 평면에 이제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이지. 교선은 무슨 그림이 돼? 원. 적어 놓으십시오. 구와 평면의 교선은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와 평면의 교선인 원의 방정식 구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심에 a,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r인 9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하고요. xy 평면과의 교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xy 평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가 0이다? z가 0이다. 그래서 z 자리에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z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y-b의 제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바로 요거는 뭐가 돼? 얘는 구지만 얘는 원이 되고 있죠. 되겠습니까? 자,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원 되겠습니까? a, b, 0 공간 좌표니까. 그리고 반지름 r은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인 요런 원의 방정식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선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되나요? 네. 안 되지, 서희야? 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기회지. 기본이에요. 기본식은 외워야죠. 구하고 원의 방정식의 기본식을 외우지 않으면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고요. 기본식 모두 다 외워야 돼요. 기본식조차 안 외우고 이도형이 뭔도형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원의 방정식이 왜 그럴까요? Z가 왜요? z가 왜 0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xy 평면과의 교선인데 xy 평면은 전부 다 z값이 그 평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z값이 다 뭐예요? 0이에요. 양수도 음수도 아닌 0이에요. 그래서 그 평면상에 생기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는 z는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고 두 개의 문자로만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하나 얘기해 줄까요? 솔직히 말하면 미적분 원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웠던 미적분 원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적분 2는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냐면 이미 이해는 했으니까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이제 뭐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그 공식들을 외워서 접목시켜 외운 거하고 너희들이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개념하고 접목시켜 뭐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사실은 이 기백 같은 경우도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진짜 어려운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고요. 기백이나 미적분 2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짜잘한 개념이 너무 많아요. 정말 짜잘한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것도 외워야 돼, 저것도 외워야 돼. 똑같은 식 하나도 유클리드 기하 쪽에서 기억을 해야 돼. 해석 기하 쪽에서 기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고 그 변형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거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미적분 2하고 요 기하 벡터는 개념집을 끼고 많이 읽으시면 돼요. 20번씩 읽으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Z 평면가의 교선에는 무엇을 대입한다? X가 무조건 0일 거야. ZX 평면가의 교선은 무조건 누가 0이다? Y는 0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식 만들면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즉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다? 0,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인 원이다. 자, 이 녀석 들어갑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즉 중심의 좌표는 a, 0, c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실 수밖에 없어요. 외우셔야 해요. 네. 자, 그러면 74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5번.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하는 그림이죠. 그림만 잘 그려도 답이 막 눈에 들어오죠? 자, 9에 내접하고 밑면이 XY 평면 위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9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면이 평평한 XY 평면으로 탁 잘려졌대요. 그러면 여기에 잘려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교선이 생기는데 그 교선이 바로 뭐가 되겠다?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을 세워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자, 밑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다?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 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데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이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Z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반지름 막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뭐가 되겠다? 루트 25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서 몇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됐어요. 오, 그렇구나.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구나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요게 구의 중심이 있죠. 맞아요?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구의 중심을 지날까 안 지날까?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에요? 5.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몇 되겠습니까? 10 될 거예요. 자, 요만큼의 전체 길이 몇 되겠습니까? 6 될 거예요. 와, 그런데 여기 몇 도? 90도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3대 4대 5라는 비에 의해서 높이는 몇이 되겠다? 8이 되겠다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 밑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98에 72 해서 답은 72파이 5번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구의 위치 관계 나와 있네요. 혹시 너희들이 수학 고등학교 1학년 1다시 수학을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지? 그러면 두 원의 위치 관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네? 그죠? 네. 아, 있어? 두 원의 위치 관계 선생님 해줬어? 좋아요. 그림이 너무 흐리다. 보이십니까, 그림? 네. 너무 흐리다. 미안하다. 자, 우리요 수학상에서 배웠던 지금 그래서 이 기백쪽 요 파트는요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잘하면 정말 편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하면 같이 힘들어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큰 얼굴이 남자야, 작은 얼굴이 여자예요.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너가 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야. 마음이 꽉 찬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작은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제 이동을 해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남자의 중심부에 딱 들어가서 중심에 위치할 때까지 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지. 하하하,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도록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 뭐라고 부릅니까? 외접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두구의 위치 관계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내접이라고 부르고요. 요 녀석을 우리는 중심일치라고 불러요. 자,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걸쳐 있는 요 세 개가 바로 등식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 외접할 때는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 자, 내접할 때는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요만큼이죠. 즉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같은데, 솔직히 R-R 해버리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 부터 절대값을 붙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D는 뭐 나옵니까? 0.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두 원의 위치 관계의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요, 이 등식을 잡아낸 후에 얘네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0과 얘 사이인 거예요. D는 0보다 크고 절대값 R-R보다 작구나. 얘와 얘 사이인 겁니다. D는 절대값 R-R-보다 크고 R+R-보다 작구나. 여기 절대값 왜 붙여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D는 R+R-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등식 3개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사이사이에 낑겨있는 부등식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두 원의 위치 관계였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배운다? 두 구의 위치 관계 볼 거예요. 그런데 두 구의 위치 관계도 스토리 비슷하지?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어.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너가 내 마음속에 점점 들어와. 내가 너 마음속에 완전히 쏙 들어갔어. 중심을 점점 이동하다가 나를 위해 돈 벌어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뭐 요런 상태가 되는 거랑 그림 자체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이제 지적하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이 있으면 요 첫 번째 그림의 1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가 다른 구의 외부에 있다. 한 구가 다른 구의 외부에 있다. 한 구가 다른 구의 외부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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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리고 3, 교선이 원이 되게 만난다. 교선이 원이 되게 만난다. 교선이 원이 되게 만난다. 교선이 원이 되게 만난다. 4. 내적. 4. 내적. 5. 한 구가 다른 구의 내부에 있다. 한 구가 다른 구의 내부에 있다. 한 구가 다른 구의 내부에 있다. 6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일치. 중심일치예요. 그래서 적어놓고 보니까 어때? 거의 비슷하지? 두 원의 위치관계랑. 근데 하나만 약간 거실린 게 하나 있지. 뭐가 거실려요? 3번. 교선이 원이 되게 만난다. 얘만 약간 특이한 거예요. 표현을 할 때 원에서는 두 원의 위치관계선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림을 봐도 어머 교선 원이 되게 막 점선으로 그려놨네 이런 거 보이시죠? 요 하나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사실 나머지 개념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나머지 개념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푸는 게 두 원의 위치관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다. 자, 내접할 때는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r-r 탓이다. 중심이 일치할 때는 d는 0이다. 그러면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d는 0보다는 크고 절대값 r-r 다시보다는 작다. d는 절대값 r-r 다시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는 작다.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는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원의 위치관계랑 똑같구나.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한 3줄 정도의 필기를 할 겁니다. 자, 맨 아래쪽 여백에 3줄 정도 필기할게요. 우선 당부장 표시하시고 두 구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두 구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두 구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두 구의 반지름 r과 r 다시와 두 구의 반지름 r과 r 다시와 두 구의 반지름 r과 r 다시와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까? 루트 a-a 다시의 제곱 플러스 b-b 다시의 제곱 플러스 c-c 다시의 제곱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로 풀이한다. 루트 a-a 다시의 제곱 플러스 b-b 다시의 제곱 플러스 c-c 다시의 제곱으로 풀이한다. 자, 그리고 한 줄 더 필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당구장. 예. 합, 차, 영, 중, D가 어디에 있는가? 합, 차, 영 중에 D가 어디에 있는가? 물음표. 합, 차, 영 중에 D가 어디에 있는가요? 즉 여러분은 앞으로 두 구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뭘 구해본다? 합,
합도 구해보고 차도 구해보고 0도 구해놓고 그 후에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와 여기에 있네? 이러면 이 위치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네? 이러면 이 위치 관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요. 합, 차, 0 요 세 개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D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은 것만 3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합차 0 중에 D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합차 0 중에 D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합차 0 중에 D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5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신청할 때 숙제가 밀려있으면 교재 신청이 안 돼요. 숙제 다 내고 신청하십시오. 네. 그래서 답은 뭐 나왔어요? 답은 몇 번 나왔어요? 1번이 답이에요. 자,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헤매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개념 좀 더 단순화시켜서 강화시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맨 위에 보면 두 구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땡땡 제목 옆에 땡땡 적으시고 네 글자에 물음표 하나 적겠습니다. 합, 차, 0, D 물음표. 합, 차, 0, D 물음표. 예. 아, 물음표? 느낌표야. 미안해. 선생님 죽을 질 졌어. 느낌표예요. 아, 선생님 피로가 누적됐구나. 우리 7시 5분만 쉬자. 네. 선생님 오늘 나부터 계속 쉬지 않고서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합차 0, D 바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보니까 아, 문제만 봐도 두 구의 위치 관계구나 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선요 여기에서요 얘네들의 두 반지름의 합차 0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작업을 해놔야겠네요. 자, 우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의 중심 구해보도록 하자. 부호를 바꾼 절반 시작. 마이너스 2,1,3이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중심 구해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반지 이름을 구해야 되겠죠. 자, 반지 이름 구해보도록 합시다. 몇 분의?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작이 됐음? 얘도 거저갔을 텐데 구분이 안 돼 있는 거랑 똑같네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이거 옛날에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요 원의 중심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였죠. 그리고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난다. 하나 묻자. 나 이거 배운 적 있다. 손 들어보자. 없어요? 네. 없구나. 야, 그럼 되게 어렵겠구나, 이 파트가. 사실은 이 파트에서 전부 하나씩 더 붙여줘서 만들어진 거서 엄청 쉬운 파트인데 수학상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해줘야 될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도 돼요? 네. 그냥 일반형으로 해서 뽑아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보자. 9로 확장이 됐지. 얼마나 쉽냐 볼까요? 자, 구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게 구의 방정식이에요. 자, 9의 중심의 좌표 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c 됐죠. 자, 반지름 구해봅니다. 똑같아요.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d. 그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원 하나가 커버가 되면 9는 거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16 플러스 4 플러스 36 마이너스 13 곱하기 4하면 5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녀석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 56에서 50이면 루트 4니까 2네요. 그래서 결국 반지름의 길이 몇 나오겠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루트 불러 시작. 4 플러스 64 플러스 16 그리고 28에다가 4 곱하면 112 나오니까 그래서 플러스 112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몇이야? 84에 112야? 196 몇 되겠습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까지는 구해놔야지 그 다음에 합차 0, D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물론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막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막 풀면 돼. 근데 바쁘잖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반지름의 합은 몇이 나옵니까? 8이 나와요. 차는 몇이 나옵니까? 6이 나와요. 그리고 중심 일치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루트 1 더하기 9 더하기 25 나오네요. 그래서 루트 35가 되고 있죠. 아, D는 루트 35가 되고 있구나. 얘는 88에 64, 얘는 66에 36. 얘는 루트 0인데 D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중심 일치와 차 사이에 있는 거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원이 큰 원에 포함되고 있는 안쪽에 내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예, 작은 9S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S가
큰 9, 예, 반지름의 길이가 7인 9의 내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합차형 D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합차형 D 갈 때 이 부분을 알아야지 갈 수 있다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3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